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PC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2008년 폭락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미국 금융의 어느 한 부분에서 부실과 버블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야 세상에 그 내막이 공개된 것이 바로 CDO라는 파생상품이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2019년 현재 미국에서 과거 CDO와 유사한 구조의 시에로라는 금융상품의 발행량이 07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증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서 이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못 보셨다면 카드 및 영상의 마지막 링크 그리고 하단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현재 시에로의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에로의 기초자산이 되는 BB- 이하 저신용 기업들의 부동산 및 기계설비, 매출 채권 등의 담보가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해하신 부분은 당장 금융위기가 오는 건가요? 또는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실제 뉴스 기사들입니다. CDO라는 파생 금융상품이 문제를 일으킨 2007년 이전까지 이때 이미 연준을 포함한 S&P 등 평가기관에서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의 핵심은 2005년이나 2006년 당장에는 미국의 주택가격이 견조함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국의 주택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CDO가 연쇄적으로 파산을 일으키면서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CD가 뭔지는 알아도 CDO가 뭔지 알기 힘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미국 연준 인사 및 금융기관들의 경고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공개되는 지표인 미국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시에 우리가 지금처럼 당시 연준 및 기관에서 미국의 CDO가 위험하다는 경고만 알 수 있었어도 지금 보여드리는 미국 주택가격 지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2007년 중순에 미국 주택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식을 매도하고 국채 비중을 늘리던 현금 비중을 늘리던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당시에는 미국 금융의 이 내부에 자리 잡은 생소한 CDO라는 금융상품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 시에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들을 보시면 답이 되실 겁니다. 자, 최근 뉴스를 보면 미 연준을 포함하여 한국은행, 일본은행, 미국 결제은행 등 전부 시에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2005년 당시와 유사하죠. 당장에 미국 저신용 기업들의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이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어서 괜찮은 상황이지만 만약 채권금리 상승 및 경기 둔화로 미국 저신용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환경이 펼쳐질 경우 CLO가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2005년 미국 은행 및 기관들이 CDO의 위험을 경고했던 이런 뉴스들과 2019년 현재 동일하게 연준 및 국제은행, 한국은행 등에서 CLO의 위험을 경고한 이 내용을 보시면 질문해주신 당장 몇 달 후에 또는 올해 금융위기가 오나요? 라는 질문에 답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당장에 또는 몇 달 후에 언제 금융위기가 온다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안 있겠죠. 선물 옵션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지금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2005년에도 CDO의 과열에 대해서 미국의 주택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했듯이 지금 2019년에도 CLO의 경우에도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의 부도가 증가할 경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문제가 터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미국 저신용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감소해서 발행한 담보대출 채권을 상환할 수 없게 됐을 때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제가 설명드린 것이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였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미국 BB- 이하 저신용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자, 지금은 저신용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와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처럼 급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해서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급등을 합니다.
겁니다. 자, 이 말은 저신용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고 그만큼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기업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2007년처럼 앞으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의 부도가 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CLO가 연쇄적으로 부도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몇 달 후에 또는 뭐 올해 금융위기가 올까요? 이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CLO라는 이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경제와 증시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구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다 팔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번 미중 간 스몰딜이 합의되고 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할 수 있으니 당장의 미국 저신용 기업들의 위기가 지표로 관찰되지 않고 있으니 위험자산을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 하지만 어느 시점엔가 문제가 생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CLO가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정말 리스크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CLO는 BB 이하 저신용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한 담보대출 채권, 이것을 시니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들을 상환 가능성 여부에 따라 AAA 등급부터 뭐 무등급까지 자체적인 등급을 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전체 신용도를 보강한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자, CLO가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근거는 담보가 확실한 담보대출 채권이 이 트렌치라고 하죠. 이 구조 중에서 59.3%나 되고 뭐 자기들이 매긴 자체적인 등급상 A등급 이상을 합하면 70%가 넘기 때문에 안전하고 뭐 과거 담보가 있는 이 CLO의 부도율은 금융위기 구간에서도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 시니어론의 발행 기업의 평균 이익 대비 부채 비율이 5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LBO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약식 대출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점, 그리고 부도 시 실질 회수율은 61%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 과거의 안정성이 높던 이 CLO가 최근 발행량이 급증함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CLO가 과연 안전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딱 들어봐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저신용 등급의 기업을 실제 뭐 방문하고 실사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그 많은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의 담보가 실제 상환이 몇 퍼센트 가능한지 평가를 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저신용 기업의 부동산, 기회장치, 매출채권 등 이런 담보가 가치가 떨어지면 CLO는 과거 CDO처럼 부도가 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같은 일반인이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죠. 자, 우리나라 뭐 평가기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정보력을 보유한 글로벌 평가기관들조차 지난 2007년 CDO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뉴스 기사를 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도 불구하고 CDO의 트렌치 A등급 이상의 담보대출들은 안정성이 높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현재 이 문제가 되는 CLO의 A등급 이상의 트렌치는 안정성이 높아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와 너무나도 유사하게 들리는 것은 뭐 제 느낌 때문만은 아니겠죠. 또한 2007년 당시 신용평가사들의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이 CDO의 평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신용평가기관이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 평가를 요청한 기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관행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신용평가기관에 돈을 지불하는 곳은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자, 한마디로 월등한 정보력을 가지고 실사까지 가능한 이런 신용평가들조차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연준부터 하는 뭐 국제결제은행까지 CLO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상황에 우리 같은 비전문가 또는 뭐 우리 국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CLO가 안전하네 위험하네 이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위험에 대비하든 말든 자기 돈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한 위험만큼 행동하는 것이 답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CLO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이 되셨겠죠. 그리고 일부 CDS와 CDO가 같은 것으로 질문을 주시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CDS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장하는 거래의 신용 파생 상품으로 CDO와 전혀 다른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드 스프레드는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에 대해서 추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 보여드린 하이드 스프레드의 2012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처럼 하이드 스프레드는 경기 둔화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튀어오릅니다. 저신용 등급의 채권 자체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또는 위기가 예상되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곧바로 회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튀어오를 때마다 CLO가 파산하겠군 하면서 지레 겁먹고 모든 위험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실제 해당 구간에 발생한 사건이 해소되지 못하여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함께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대충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약간 튀어오를 때 주식형 자산을 전부 매도했는데 왜 폭락이 안 오죠?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대충대충 하는 습관과 이 게으름이죠. 한 영상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을 버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수익 내기 어려운 것이 이 금융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